참 친절하게도 제가 또 드렸네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실제 췌장입니다. 이게 췌장인데요. 랑게르한스섬이 잘 안 보여요. 근데 하사표 있는 데 가서 보시면은요. 약간 색깔이 다르죠. 예, 이렇게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요렇게. 요런 게 랑게르한스섬입니다. 그래서 파묻혀 있어가지고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어째 이제 이게 이제 의학도가 계속 이것만 이제 검사하다 보니까 아, 이게 다른 게 있더라. 하고 여기 인슐린하고 관계되는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랑게르 이제 무슨 섬이 있더라. 이거를 뭘로 붙일까 이러면서 나온 게 랑게르한스섬입니다. 자, 여기 나오죠. 얘는 왜 동그라미 안 치는가 막 귀찮아서 안 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좀 더 자세히 세포를 이제 그거 확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다른 우리가 췌장세포입니다. 이거 일반 그거 뭡니까? 그거만 췌장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세포인데요. 요게 이제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막 있습니다. 요게 랑게르한스섬이라는 겁니다. 네. 자,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좀 다르죠, 그죠? 약간 그게 모양새가 다르죠. 예. 왜 이 췌장이 특이한 게 있다 이래가지고 이게 뭘까 이렇게 되는 게 여기서 당을 조절하는 게 있구나, 인슐린이란 걸 내서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게 있구나 하고 찾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림으로 자세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델타 세포가 있고, 델타 세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거는 성장 호르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세포가 너무 많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 델타 세포가 그 자라는 걸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멈추게 만드는데 델타 세포가 이거 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쓸데없이 이렇게 커지고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잘못된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뭡니까? 모세혈관입니다. 빨간 구멍이 있죠. 모세혈관입니다. 얘 둘이에서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거죠. 이게 알파셀이고 베타셀의 인슐린이고 글루카곤을 만드는 거고, 크기가 이게 랑게르한스섬이 0.1에서 0.2mm입니다. 자, 1mm를 10등분 한 겁니다.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췌장 길이가 아까 얼마 정도 된다 했습니까? 췌장 길이가 12에서 15라 했잖아요. 그 속에서 요거의 크기가 랑게르한스섬의 크기가 0.1에서 0.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찾아내기가 아주 어렵겠죠. 이게 몇 개 들어있냐? 100만 개 이상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100만 개 이상이 돼야지 이 몸 전체의 혈당을 어떻게 합니까? 조절할 수가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자꾸 어떻게 되죠? 줄어든다는 거예요. 줄어드는데 제가 그 그림은 없습니다만은 그 당뇨병 있는 환자를 보니까 여기가 비어 있어요. 여기가 확 비어가지고 끄트머리에만 조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알파세포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게 여기 보면은 거의 그 베타세포가 그거 인슐린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여기 베타세포가 주로 안에 있죠, 그죠? 여기에 보입니까? 노랗게 돼 있는 거. 노랗게 돼 있는 게 베타세포거든요. 예, 근데 그 당뇨병 환자다 보니까 가쪽에 있죠. 알파세포만 이렇게 딱 있고 안에가 펑 비어 있어요. 이게 왜 비어 있냐면 모세혈관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말라 비틀어진 거는 모세혈관이 뭡니까?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혈관 쪽으로 오는 혈관이 막혀 가지고 혈관이 막혀서 그 음식물을 제공을 이렇게 영양소를 제공을 못 하고 얘네들이 세포가 하나의 생명이잖아요. 산소도 안 오고. 그러니까 모세혈관을 타고 산소가 오고 영양소가 오잖아요. 근데 그게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막 산속에 음식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게 이제 풀뿌리 다 뜯어먹고 이 먹는 거 다 먹고 그러니까 죽어버리가 말라가지고 가위가 안에가 텅 비어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 자, 랑게르한스섬 세포를 이제 조금 전에 보신 건데요. 이제 좀 더 이렇게 자, 글루카곤 알파세포, 베타세포는 인슐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마토스타딘을 만들어내고 델타세포, PP는 폴리펩타이드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적혈 구강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까 쭉 제가 설명드린 거 그 내용입니다. 자, 나옵니다. 뭐 베타세포는 여러분들한테 있죠? 베타세포는 인슐린, 알파세포는 글루카곤, 델타세포는 소마토스타딘, 피피세포는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다 이런 겁니다. 자, 베타세포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건데 60에서 80%로 분포되어 있고요. 혈당이 높을 때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얘가 이제 베타세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없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인슐린이 안 나오죠. 인슐린이 그러니까 랑게르한스미 쪼그라지가 말라 비틀어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인슐린이 안 나오죠. 그죠? 그러면 혈당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혈당이 조절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피 속에 혈당이 그냥 녹아서, 포도당이 녹아서 나오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걸 다 조절을 못 해요. 못 하니까 내 몸이 어떻게, 이거 많이 들어오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보내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당이 넘쳐나잖아요. 그죠? 맞나요? 이해되나요? 예. 예, 예. 그래서 소변으로 당이 나온다. 당뇨 이렇게 된다는 거죠. 혈압이 높아요. 고혈압. 그 혈압이 높아서 압력이 생겨. 고혈압. 혈압이 낮아서 압력이 떨어져요. 저혈압. 피에 지방이 있어요. 고지혈증. 다 뭡니까? 증상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그 원인이 뭔데요? 효소가 아니고 그 원인이 왜 생겼을까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걸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알파세포는 글루카곤을 조절한다. 20에서 25% 이제 본체와 꼬리 부분에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베타세포는 전체에 분포가 되어 있고 알파세포 글루카곤을 만들어내는 거는 본체하고 꼬리 부분 쪽에 있고 혈당이 낮을 때 글루카곤을 분비해서 혈당을 또 높이는 역할을. 왜 당 떨어진다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막 뭘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이게 꼬이는 이유가 당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워낙 이 당을 지금 섭취를 안 하니까 당이 떨어지니까 이게 회전이 확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에 가서 엿이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엿까지 온다 해놓고 자꾸 잊어버려요. 진짜 안 잊어버리고 어제 제가 냉장고에 열면서 내일 엿 가져가야지 이래놓고 오늘 아침에 엿을 잊어버렸어요. 엿을 사가지고요. 나눴는데 그래서 엿을 먹어야 되겠다 생각에 당을 높인다. 이걸 어떻게 왜 얘기하면 이제 알파세포, 베타세포는 서로 반대의 역할을 하죠. 맞죠? 당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당이 떨어질 때는 알파세포가 글루카곤을 내고 당이 올라갈 때는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내고 이걸 서로 뭡니까? 반대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그걸 기량작용이라고 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항은 반대하는 거잖아요. 못하게 하는 거고 길은 이제 틔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뭡니까? 반대와 하는 역할, 이게 그걸 기량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인슐린 과립입니다. 요걸 좀 크게 확대한 겁니다. 자, 델타 세포는 소마토스타딘은 아까 말씀드렸죠. 5% 정도 됩니다. 이게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성장 호르몬 방출 억제 인자입니다. 억제 인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게 시상하부, 이자, 위, 샘창자, 공장에 이래 좀 많이 들어가 있고 피피세포는 폴리펩타이드인데 펩타이드 분비로 단백질을 분해하는 그런 걸 합니다. 주로 췌장의 머리 부분에 존재를 한다. 이게 다 단백질의 일종이죠. 자, 인슐린, 피를 타고 전달된 인슐린은 각 세포로 가서 세포막의 특수 부위에 결합한 뒤 복잡한 단계를 거쳐 세포 안의 효소를 활성화시켜 포도당이 각 세포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세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게 소변으로 다 나와버리잖아요. 나와버리니까 세포들이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게 생기는 거예요. 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세포들이 이제 그러니까 당뇨에 걸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빼삭빼삭 말라 들어가죠. 말라 들어가니까 자꾸 억지로 뭐 합니까? 당을 먹고 많이 먹어주는 거죠. 그래도 살이 어떻게 되죠? 안 찌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에 걸리면은 삼다가 생겨요. 삼다. 그게 뭘까요? 또요. 물을 많이 먹고 또 삼다. 식사량이 많아져. 소변 보는 양도 많아지잖아요. 예, 그건 당연한 거고. 삼다, 그러니까 많아진다는 거, 삼다. 소변을 많이 보니까 먹는 걸 물을 많이 마시겠죠. 그거는 이제 질문해놨으니까 이제 나가면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 궁금해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00쪽에 이르는 세포 속에 당을 분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뭐, 세포 속에서 이제 우리가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죠, 당이라. 세포가 못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들이 전부 다 세포 하나하나가 마르니까 사람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늙고 마르다 보니까 늙게 보이는 이런 게 돼버린다는 거죠. 뭐 좋아질 수도 있습니까? 됩니다. 예, 됩니다. 우리 몸은요, 항상 어떻게 귀소, 본래대로, 우리가 수리 채는 아저씨도 택시만 태워주면 어째 왔는지 집에 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는 꼭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좋은 쪽으로, 내가 몰래 가지고 있는 쪽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뇨, 불치 아닙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인슐린 분비가 주로 당을 분해할 수 없고 글리코겐과 지방이 당으로 전화되어 당이 홍수를 이루고 과당한 당은 신장에서 재흡수되지 못하고 소변과 함께 배출되는 것이 당뇨병이다. 이게 당뇨 다음 다당이 되겠죠. 그죠? 예. 이게 많이 먹어요. 음식을 많이 다식하는 이런 거. 자, 간에서 저장할 수 있는 글리코겐 200g 정도입니다. 이거 우리가 간이 이제 저장한다 해도 200g 정도면 얼마 안 돼요. 요 정도 간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저장했다가 이거 모자란다 하면은 당 떨어진다 하면은 풀어내고. 그죠? 근데 이제 요 정도 저장을 해놓는 거, 이 이상은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200g 딱 저장하고 나머지는 세포 살찌우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당 안 걸린 사람들이 당분을 많이 먹죠. 그죠? 당분을 많이 먹게 되면은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200g 하고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1분 내 보내고 1분 내 보낸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세포를 먹여가지고 살찌우는 그런 게, 예, 그렇게. 글루코겐 한 분자에 포도당 3,0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당 분자 있죠. 단당 한 개, 3,000개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자, 혈당. 혈액에 녹은 포도당이 이제 그 포도당을 혈당이라 그러죠. P10 이제 세제곱 센티미터 0.1%죠. 이걸 갖다 0.1g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cc에 이제 0.1g이니까 100cc에 0.1g은 엄청 얼마 안 되게 보이죠, 그죠? 그래도 그게 뭡니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과식으로 생긴 포도당을 모두 어떻게 나오죠? 글리코겐으로 저장할 수 없어 지방산으로 저장하고 몸의 지방 조직으로 운반되어 저장이 되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비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비계는 어디에 많이 있는 줄 아시죠? 예, 내장에 제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장 바깥에 이렇게 막 예, 벽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하고 이렇게 그 복막 사이에 그게 이렇게 바깥에 있죠. 예, 배 피하 지방. 예, 그게 이제 많이 저장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 대창 먹고 소창 먹죠.
그러면 그거 이렇게 안에 막 내장이 안에는 그게 잘 안 끼는데 뒤집은 거예요, 그거. 예. 이렇게 꿀로 뒤집어 가지고 안으로 이완한 거거든요. 실제로 그거 다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소장 대창이나 이제 소위 소창 먹는 거는요, 얄푹해요, 얄팍하고 질겨요. 걔네들이 안 질기면은 운동을 못 하잖아요. 예, 그냥 질기게 돼 있어요. 예. 자, 췌장의 포도당과 인슐린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랑게르한스스의 이제 여기에 그 인슐린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과정입니다. 빠져나와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게 혈관이에요, 여기 혈관. 예, 세포예요, 세포. 예, 빠져나와 가지고 여기에 이제 혈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혈당이 높을 때는 이제 그 인슐린을 분비를 해가지고요. 이제 혈당이 높죠. 그럼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 이제 혈 속의 혈당이 높다. 이렇게 할 때는 이자섬에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포도당 이제 높다 이러니까 이걸 갖다 포도당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을 딱 해가지고 이제 그 간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아서 간으로 보내는 거죠. 간은 이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변환해서 딱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다시 포도당을 만들어내거든요. 당 떨어지고 이럴 때. 저는 지금 계속 이제 당이 떨어지니까 그쪽에 쌓였던 거 아마 다 썼을 것 같아요. 지금 또 이제 지금 시간 중에 마셔줘야 되는데. 햇바닥이 지금 자꾸 말라요. 자, 근육세포도 포도당을 저장을 합니다.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흡수한 뒤 글리코겐으로 변환해가지고 근육세포도 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많은 게 중요해요. 예, 하고 또 이제 지방산으로도 이제 저장을 합니다. 글리코겐이 이제 간이나 그 다음에 근육세포가 다 가지고 있죠. 어느 정도 축적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방산으로 변환해가지고 세포 안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할 때 있죠. 이제 그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이제 뭘 안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이제 살찐 사람이 이제 뭘 안 먹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게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수분이 이제 빠지고 나면서 그 다음에 이거 지방산이 빠져나가는 건 제일 뒤에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게 간의 포도당을 빼냅니다. 근데 간의 포도당은 우리가 이제 이게 사실 제가 하면서 녹즙에 당이 많이 있거든요. 과즙을 항상 먹어요. 그러니까 녹즙 먹고 과즙 먹고 녹즙 먹고 과즙 먹고 녹즙 먹고 과즙 먹고 이 순서대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당은 계속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이 순식간에 이게 만약에 단식을 하게 되면 한 일주일 하면 홀라당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먹어가면서 하는 거니까 이제 저게 뭡니까? 저는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고 질병 치유를 이제 어느 부위에 이제 그걸 이제 마르타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있는 거 빼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근육세포 있는 거를 빼내거든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살을 빼면 살이 이게 근육 있는 데가 근육이 먼저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근육세포 있는 당을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모였던 거를 빼내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다시 요요가 일어나는 거는 반대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포들이 굶었잖아요. 그러면 딱 굶었으면은 이 세포들이 다 기억을 해요. 굶었어. 그 밥 먹으면요. 빨리 이걸 갖다 축적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때 막 땡겨요. 막 땡기면은요. 이제 세포들이 지금 그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저축해야 된다. 그러면은 했던 적보다 더 쪄버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야 돼요. 세포가 모르게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세포한테 들키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렵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다는 거는 내가 알고 있다는 건 뇌가 알고 있다는 거고, 뇌가 안다는 건 세포에 전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기적 전달을 다 하고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모르게 하려면은
오늘 하루 밥 한 숟갈 줄이는 거. 예. 그러니까 내가 밥을 퍼면은요, 내가 평소에 이만큼 펀다 그러면은 한 숟갈만 딱 드러내는 거. 이걸 훈련을 시키면 돼요. 훈련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밥이 그렇다고 해서 한 숟갈씩 네 줄이다 보면 나중에는 반 공기도 안 되잖아요. 이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살찌는 사람의 특징은 밥 먹고 난 뒤에 꼭 다른 탄수화물을 먹어요. 아니면 당을 먹어요. 밥 먹고 난 뒤에 과일 드시는 거는 살찌자고 작정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살 빼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과일을 제일 먼저 먹으세요. 밥을 드시지 말고. 과일을 한 사발이 갖다 놓고요. 마구마구 먹으면 나중에는 밥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땀 먹을 때는 나중에 과일이 먹기 싫어요. 시즌 되면 나중에는 과일도 씹는 것도 지겨워요. 밥 먹고 싶어요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밥을 드시면 돼요. 과일 먹고 채소 먹고 밥 먹고 과일 먹고 밥 먹고 채소 먹고 그러면 그 칼륨 그 과일을 먹을 때는 항상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 샐러리가 들어가야 돼요. 채소 먹을 때 있잖아요. 왜냐하면 샐러리에 있는 나트륨, 소듐이요. 조절을 해줘요. 칼륨하고 조절. 예, 그렇게 해주니까 꼭 드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세포가 먹긴 먹잖아요, 그죠? 먹네 이러면서 나중에는요 탄수화물 양이 작아지고 이게 우리가 그 과일에 있는 당분을 먹는다고 살찐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돼요. 그거는 다 빠져나가요. 네, 빠져나가거든요. 제가 한 번씩 하는 다이어트가 그겁니다. 온 가족을, 그러니까 나중에는 밥 먹자 이러니까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밥차리 났는데. 그냥 배가 이미 불러가지고 잊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밥 먹었나? 이러고 있어요. 그래야 내일 먹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시면은, 그리고, 저녁에 우리가 야식이 살찌어요. 야식을 갖다가 살찌지 않는 그런 걸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살찌지 않는 게 뭐냐 하면은 한천이에요. 0칼로리. 배는 되게 부른데 그렇다고 한천에다가 설탕을 딥다 넣어가지고 하면은 곤란해요. 그래서 뭘 만드냐? 우묵을 만드세요. 우묵을 만들어가지고요. 우묵할 때 이제 체질별로 부추 넣고 뭐 이렇게 노란색은 치자 넣고 요래 가지고요. 거기다가 그거 양념을 딱 해가지고 배부르게 드세요. 그래도 그게는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세포가 이 뭐야 물만 넣잖아. 나중에 들어가면 물이 돼버리거든요. 배는 부른데. 그러니까 세포가 그래도 배는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 별 의미 없음 이러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긴 또 섬유질이 많아요. 예, 섬유질이 많고 물을 또 흡착을 해요. 그래가지고 쫙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 이 글을 오늘 좀 써야 되겠다. 책 마무리했는데 조금 더 끼워 넣어야 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자, 혈당이 낮을 때는요. 포도당을 방출을 합니다. 이자섬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어 전장되어 있던 포도당을 방출을 합니다. 또 이제 그 글루카곤이 이제 포도당을 가지고 있다가 포도당을 방출을 하고요. 간에서도 글리코겐으로 딱 뭉쳐져 있던 거 있죠. 또 요거를 분해하면서 포도당으로 나누고 혈액으로 보냅니다. 근육세포도 포도당을 방출해가지고 글루코겐을 분해해가지고 포도당으로 방출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미노산까지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방산은 안 꺼내놓죠, 그죠? 얘는요 진짜 오래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빼는데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근육세포를 채워가면서 그리고 이제 지방산은 어떤 게 아니라 태워 없애야 돼요. 태워 없애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운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방을 태우는 최고의 방법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 지방 녹일 때 뭘로 녹여요? 열이에요. 그러니까 소고기 있죠. 소고기 덩어리 가지고 소고기 비계 덩어리 가지고 뭐 만들죠. 중국집 가면은 돼지 우리 그거 안 써요. 일반 식용유 쓰고 이런 거 안 해요. 돼지 비계 있죠. 이거 비계 이만큼 있거든요. 그걸로 가지고 볶아요. 모든 걸. 그러니까 예.
마시고. 예. 그 여러분들도 예 그런 오리지널 중국 음식을 만들고 싶다면은 돼지 비계를 가지고 예 만드시면 돼요. 근데 이제 좀 더 고소한 걸 느끼고 싶으면은 소고기 비계를 가지고 만드시면 돼요. 돼지가 싸잖아요. 그래서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왕 비계 드시고 고급스럽게 소비계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름하여 우지입니다. 우지.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맛있죠. 재밌습니다. 제가 이거를 안 그거 했네요. 자,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췌장의 질병, 이건 췌장이 병든 겁니다. 색깔이 다르죠. 맨 앞에 나왔던 거, 그죠? 하고, 지금 이 췌장, 요거, 여러분들, 요거 췌장 병든 겁니다. 이거 비장이거든요. 비장이고 췌장인데, 요렇게 이제 딱 발라난 겁니다. 이렇게. 예, 그거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거. 예. 편 떠가지고 한 것처럼 이렇게 딱 쪼개갖고 이렇게 딱 발라난 겁니다. 이게 췌장이, 질병이 들린 겁니다. 자, 한국인의 주요암의 5대, 상대 생존 추이를 이렇게 봤을 때요. 모든 암이 있고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갑상선암, 유방암, 자궁경부, 슬개 및 기타 담도, 췌장, 전립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여기 이제 생존하는 확률을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적어놨는데 여기에는 이제 2005년도까지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생존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대장은요, 여기 대장도 올라갔네요. 전부 다 올라가 있네요. 이게 사는 확률이 조금씩 올라가 있습니다. 췌장은 그닥 표가 안 납니다. 췌장이 보니까 93년에서 95년도는 9.4%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떨어졌어요. 7.8, 7.8, 이게 6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게 마이너스로 돼 버렸습니다. 이게 췌장의 질병이 걸리면은, 암이 걸리면은 살아날 확률이 그닥 없다라고 보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는다는 거는 좀 위험하다는 거죠. 다른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당뇨를 꼭 이렇게 낮추도록 하는 거. 그게 자연치유입니다. 정말로 내 일생에 있어 두 달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명상을 할 때 오늘 하루 밤 정도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룻밤을 한번 세워보시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내가 일생을 살아갈 때 이때쯤은 한 번쯤은 한 두어 달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못 먹는 게 아니죠. 지금 계속적으로 먹고 있거든요. 먹으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저 보세요. 완전히 뭐 뜯을 거 다 뜯을고, 그냥 책 읽고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안 되거든요. 활동할 거 전부 다 하고. 옛날에 진짜 힘들었던 거는 물로 가지고 할 때. 물로가 할 때는요, 정말 물을 달아놓고 있었어요. 달아놓고 있었는데 너무 힘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짓을 제가 10년을 봄가을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안 먹는 날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작게는 사흘, 많이는 보름을 안 먹었죠. 그렇게 하면서 물만 먹었죠. 그렇게 하면서 보름을 단식을 하면은 30일을 보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서서히 그거 보리죽 한 숟가락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위가 다치지 않도록. 그러면서 점점 키워가가지고 이제 30일째쯤 되면은 그때서 밥을 먹고 이제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 가지고 똑같이 먹으면은 또 원래대로 또 돌아오는 그런 게. 그러니까 음식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는 또 이제 그거가 한 게는 제가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뒤로는 이제 그리고 그때는 저는 아침을 안 먹었는데 아침은 계속 안 먹었어요. 고등학교 거의 이제 고등학교 때는 밥을 제일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졸업하고 이제 쭉 뒤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또 이제 또
지금 강의를 하고 이러면서 변화를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면은 계속 먹어가면서 영양가 많은 채소 과일을 먹어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반단식 하는 법이 또 있어요. 반단식 하는 법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려요. 근데 화끈하게 하는 게 더 낫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당도 충분히 하고 있고 이거 있는 병 모두를 고친 사람을 전 다 봤어요. 그래서 이 암에 걸려도 어떤 암에 걸려도 제일 첫째 중요한 게 주눅 들지 마세요. 나 얼마 못 산다.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은 6개월 산다는 걸 내 세포가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6개월에 맞춰가요. 더 빨리 맞춰가요. 6개월이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6개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걸 다 했는데 감성인데 자기가 시체가 되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관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제 그 바깥에 사람들이 이제 그거 이제 막 죽었다고 울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드라마를 해요. 그러면 그 관 안에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바깥에서 자기가 쓴 편지 유서를 읽으면서 이제 그거를 해요. 그러면 바깥에는 울고 있어요. 그럼 진짜 지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눈물이 줄줄줄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또 하나의 그런 기회랄까? 그런 게 생기고, 그러고 나면은요, 막 사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고, 가족들이 정말 막 그냥 잘해주고 싶고, 이런, 그게 또 얼마 안 가요. 그래갖고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걸렸다, 만약에 이제 어떤 병이든지, 이거다 그러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제 아파하지 마시고, 그래. 그러면은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근데 이제 너도 너한테 이제 너무 크게 작동을 하지 않도록 이제 좀 이렇게 비는 거에 미안하다고. 제가 그 암세포는 바깥에서 암덩어리가 들어와서 생긴 거 아니라 그랬죠. 제가 자꾸 내 몸의 하나의 변화에 의해서 속 내부에 있는 변화에 의해서 그 덩어리가 생기기 시작한 거니까 이제 그걸 달래줘야 돼요. 미안하다고. 네, 그렇게 해줘야 돼요. 어떤 부인이요, 이제 자기 남편을 좀 달달달달 볶는 사람이 있었어요. 달달달 볶아가지고 남편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남편이 다 해줬어요. 뭐 남편이 야근하고 뭐 하고 이래갖고 다이아몬드 반지도 사주고, 내 친구가 하니까 완전히 이거 보니까 막 명품 핸드백 사올 텐데 나는 23만 8천짜리 이런 거 들고 다녀야 되겠나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300만짜리 또 사주고 이런데 남편이 막 그래서 어느 날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가만 해달라는 다 해주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도 자기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사람이 이제 암인 거예요.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그걸 상담해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는 이제 네 남편 낫게 하고 싶냐고 그렇게 막 남편 살려달라는데 뭐 상담한 사람 살려주기는 그러는데 이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 부인한테 숙제를 내는 거예요. 어떤 숙제를? 네가 남편한테 어떻게 하면 했는가 돌아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거 없고 잘해주는 거 있다라고 얘기를. 남편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당신은 부인을 만나면서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도 힘들었고 저럴 때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보니까 맞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완전 그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런 게 다 걸렸나 하면서 나를 사랑하기는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남편을 살리려고 했다면은, 그러니까 남편이 최고의 복수는 죽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네,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부인한테 복수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부인이 남편을 살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막 무릎 꿇고 빌은 거예요. 내한테 이럴 필요 없이 네 남편한테 매일 빌어라. 매일 잘못했다 그러고 빌고 해줄 게 없냐고, 네가 받았던 걸 반대로 해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남편은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마음을 풀고 가셨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자기는 잘하고 있는가 이거 돌아보는 거. 사실 여기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기는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 다른 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주위에 그런 사람을 보신다면은 이제 그런 이제 들었던 얘기라도 이제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요. 저는 이걸 뭐냐면 제가 이제 생활역학의 이런 거를 강의를 하면서 진짜 아픈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게 짠하게 이게 그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그게 감정에 있죠. 그냥 그 감정이 이렇게 전이가 되는 그런 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게 지금 딱 이제 그 사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사람을 이제 보니까 아 그렇구나 저렇게 살고 그래 이제 딱 이제 어떤 여자가 이제 제가 전 상담을 잘 안 하는데 공개 이벤트를 할 때는 해요. 거의 비슷한 사람이 됐다고 하고 상담할 때, 남편한테 너무 잘해주시네요. 이렇게 이제 잘하죠. 그러니까, 아이고요. 제가 여기는 안 들어보면 다행이죠. 하느라고 하는데 뭐 잘하질 못해요. 뭐 그냥 다 똑같죠. 뭐 이게 남편이 돈도 벌어주고, 내를 이렇게 이렇게 옷도 사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들 공부도 시키고 내가 뭐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 이제 같은 얘기를 또 이제 물어보니까, 남편한테 좀 잘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마디라도 줄이시고. 내만큼만 하라고 해보세요. 내만큼만 해는 사람 데리고 오보라 그러세요. 정말, 우리 남편은 죽다 깨도 내 같은 사람 못 만나요. 그러니까. 이게 딱 잘라놓고 이럴 때는 네 오지 말고 남편 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말을 하는지. 했다고 완전히 온데 소문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글을 그냥 이런 거 있어요. 성경에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한글하고 느끼는 사람하고 한 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사람이고 당연이 아니고 당연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거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그런 거죠. 그게 아니야.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인 습관이고 그리고 내가 그게 습관이 안 됐다 하더라도 살면서 어느 시점에는 바꿔야 될 그런 일이라는 그런 거죠. 왜 췌장이나 계속 안 하고 그 얘기를 하냐 하면은 병이란 게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그런 겁니다. 한국인의 당뇨병 현황을 보면은요. 넘어가네요. 지금 이제 한국 성인이 1000만 명 중 당뇨병 환자가 32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 단계 할당 장애자가 640만 명을 급증세를 거의 다 가져 있다는. 예. 그러니까 성인 1000만 명이 당뇨 현상을 가져 있으면은 이게 뭡니까? 이렇게 지금 더 늘어났잖아요. 그럼 지금 5분의 1 이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30세 이상 10명 중 1명 꼴로 돼 있고요. 울산 시민이 제일 많답니다. 전국적으로. 여기 보니까 부산은 10전인데 울산하고 대구하고 부산에 이게 도시를 한번 보세요. 도시. 여기에 부산, 대구, 전북, 여기에 이제 경기 이렇게 서울 이래 됐는데요. 이 부산이 작지 않아요. 근데 울산이 제일 높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012년 11월 12일자로 나온 겁니다. 이래 되면은 지금은 당뇨병 환자가 줄었을까요? 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추세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30대부터 시작. 30대, 40대, 60대 막 이렇게 푹푹푹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되죠. 그죠? 네. 그쵸. 예. 7.2도 낮은 건 아닌데요. 예, 낮네요. 자, 당뇨병과 허리둘레의 상관관계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빨간 건 남성이고요. 여성이고요. 파란 건 남성이에요. 근데 허리둘레하고 당뇨병하고 뭡니까? 같다는 겁니다. 예, 상관관계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리둘레, 이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지방. 지방이 많이 채워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살이 찌면은 당뇨로 갈 그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그런 겁니다.
자, 급성 췌장염이 되겠습니다. 술에 의해서 췌장세포가 파괴된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급성 췌장염이 걸리는 거는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담석이 여기 뭡니까? 우리 유두라는 거는 그게 나가는 자리 있죠. 저게 췌장샘이 나가는 자리 있죠. 여기에 이제 유두부가, 여기가 유두가 됩니다. 이쪽이 샘창자로 나가는 요 부위가 유두입니다. 요 유두부에 담석이 걸려 있는 경우에도 췌장 담석, 췌장석이죠. 이게 걸려가, 돌이 걸려가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게 걸린 거고, 여기 다행히도 요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몸에 담낭이나 뭐 간이나 신장이나 요런 췌장이나 뭐 이렇게 비었다가 이게 무슨 관이 있어서 비어지고 채워지고 이런 거에는 이게 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뚫을 수가 있어요. 그 뚫는 게 뭐냐 하면은 산입니다. 산. 초입니다. 초가 뚫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막 레몬, 산 이런 걸 막 마구 먹고 이거 빠져나갈 때 되게 아파요. 근데 실제로 이래 보면은 여러분들 미네랄 같이 생긴 돌 있죠. 그런 게 빠져나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리고 췌장 내의 소화 효소가 새어 나가서 췌장에 있죠. 이제 췌장 효소들이, 그러니까 소화 효소가 품어내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에서 옆에 염증이 생겨 골로 빠져나오면 췌장이 녹아버려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소화 효소가 그만큼 독하다는 거예요. 녹아버리면서 그게 뭡니까? 염증이 생겨버려요. 그 녹으면은 우리의 세포들이 녹혀 하고 있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녹은 걸 염증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벽혈구들이 오겠죠, 그죠? 그러면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염증이 생긴 거는 살기 위해서 생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성낭종입니다. 주위에 요게 이제 요게 췌장액이었죠. 췌장을 녹여 옆에 혹이 나는 그런 거예요. 예,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게 뭡니까? 이제 이물질이죠. 이런 걸로 해서 질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췌장 위치에 따른 암 종류입니다. 요게 췌장의 앞쪽에 암이 발생하는 거고 몸통에 발생하는 거고 요거는 꼬리 부분에 암이 발생하는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췌장암인 것 같으면서도 췌장암이 아닌 거 이런 건데 요게 이제 췌장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요거는 뭐냐 하면은 어딥니까? 이게 담도죠, 그죠? 담도에서 걸리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도하고 췌장도하고 이제 요 같이 연결되는 유두 쪽에 있죠. 이게 샘이 나오는 거. 효소가 나오는 자리에 여기 걸리는 걸 췌장 유두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암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은 내 몸의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고 별일 없이 소화 잘 시키고 변도 잘 누고 하는 거는 진짜 행복한 겁니다. 오늘 하루 내 몸에게 이렇게 내가 그냥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먹은 나한테 여러분들은 잘 드셨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은 나한테 이제 이렇게 몸을 지켜줘서 고맙다라고 그걸 한번 좀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림프절 전이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림프절 전이 정도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위하고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전이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요. 요런 경우에는 림프절에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 보면 림프가 볼록볼록 안 하죠, 그죠? 여기 깨끗하게 여기 염증이 생긴 겁니다. 염증이 생기면서 노랗게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암이 전이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림프절에 암이 전이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림프구가 온몸에 퍼져 있어요. 온몸에 다 퍼져 있어요. 온몸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제 세포들이 이게 암세포가 있죠. 그러니까 고기만 딱 잡고 있는데요. 다른 데서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약해서 암이 글로 흘러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쪽 자리에 내가 한 군데가 약하면 다른 데가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기능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기능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세포가 아포토시스 사멸을 하면서
못 빠져나오고 그쪽에서 들러붙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백혈구들이 그거 가서 또 만들어요. 이런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그쪽 애가 이제 안 좋아가지고 이제 이런 걸 갖다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이건 또 암세포는 이제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수술을 해버리면 다른 기능이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이가 바로 옆으로 전이 돼버리는 이런 것까지 생겨나는 거예요. 췌장 종양전입니다. 췌장이 이렇게 이제 종양이 생겼죠. 원발성 종양이 췌장 이외의 장기로 확장되었으나 복강동맥이나 상장간에게 위쪽이 상위에 간 있죠. 간 동맥을 침범하지 않은 경우고요. 원발성 종양이 복강동맥이나 상장간 동맥을 침범을 해가지고 동맥이 요렇게 있죠, 그죠? 동맥에 침범을 해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절제해가 요거 딱 잘라가 요렇게 이어줍니다. 요거 딱 잘라갖고 요렇게 이어줍니다. 예, 이렇게 이어주는데요. 요 이을 때 얘네들을 다 잘라내죠. 잘라내고 이러는데 이걸 잘라낸다 하더라도 다른 요 부위가 약해지겠죠. 그럼 요쪽에 이제 또 가서 이제 방어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암세포가 생기는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몸에 이런 이제 그거 종기의 딱지들이 붙어가지고 더덕더덕 있는 거 그런 현상처럼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서남 이게 췌장 서남입니다. 이게 막 붙어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유두 쪽으로. 요게 이제 그거 췌장샘이잖아요. 이건 담도고요. 그쪽에 머리 쪽에 이렇게 암이 생겨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악성 종양이며 췌장 종양의 약 85에서 9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유행이다. 60대에서 80대 남자에게서 호발하며, 이거 호발한다는 건 잘 발생한다는 거죠. 일부의 경우 담도 또는 십이장의 폐색 및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여기 막혀버리죠. 막혀버리니까 이제 이게 빠져나와가지고 막혀버리니까 그쪽으로 이제 먹는 게 이런 게 안 넘어가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췌장 수술하는 과정입니다. 보입니까? 요게 이제 췌장인데요. 이게 발린 겁니다. 이렇게. 예. 요렇게 돼 있네요. 요렇게. 이거 위에서 담도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참. 이거 사람 살가죽입니다. 보입니까? 살가죽이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지방입니다. 진짜 많네요. 가죽 지금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가죽 만져보세요. 가죽 전화번호 보라고. 두께를 이렇게 두께가요. 이거 진짜 이거 대단합니다. 예, 이거 피부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흰색 나라 사람 겁니다. 아주 제가 이거 찾아냈는데 신기한 걸 찾아갖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췌장세포로 이제 전환되는 알파세포에 대한 연구가 새로 있어가지고요. 인슐린이 분비하는 베타세포가 95% 이상이 감소하는 극한 상황에 글루카곤이 분비하는 알파세포가요. 이제 알파세포는 글루카곤을 분비를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걔가 어떻게 하냐면은 베타세포로 전환해가지고 인슐린을 내더라는 그런 겁니다. 이런 걸 발견했어요.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게 모세혈관까지 혈이 돌아가지 않으면 글루카곤을 내는 알파세포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타세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란게르 한스섬에 있는 알파세포고 베타세포 간에 그 모세혈관에 붙어있는 애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게 모세혈관 막힘으로 해서. 그거 뚫는 거는 뭐라고요? 계속 제가 얘기를 합니다. 산이다 이런 겁니다. 우리 산이가 저걸 듣고 있는데 그 산이 아니고 새콤한 실산입니다. 네.
자, 그 이제 췌장의 역할과 기능을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에 있는 췌장입니다. 췌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일을 한다. 하나는 만들어진 체액을 십이장으로 해서 소장 속으로 보내어 소화 흡수를 돕는 일을 하고, 하나는 랑게르 한스즘이라는 세포에서 호르몬 인슐린을 만들어 직접 피속이나 임파 속에 넣어주어 피속의 당분을 조절하는 일을 한다. 이 인슐린의 생산이 모자라면 피속에 당분이 지나치게 남아 돌게 되며 당뇨병을 일으키게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비장. 비장에 좋은 음식입니다. 자, 맵쌀, 고구마. 여러분들한테 이거 없어요? 있어요? 있죠. 고구마, 마, 토란 쭉 나옵니다. 여기에서요, 파란색은 네, 평으로서 누구나 먹어도 좋고요. 여기에 검은색 있는 거는 좀 어떤 화체질이나 금체질에 좋은 그게 되겠고요. 붉은색은 어떤 겁니까? 수체질에 좋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구분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하셔가지고 드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천엽도 있네요. 그죠? 천엽도 있고. 지금 석류 많이 나오고 있죠? 석류 나오고 있는 거. 석류는 수체질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 갈아 드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껍질 있죠. 맨 마지막 그 가죽 같은 껍질은 벗기고요. 하얀 거가 막 붙어 있죠. 그죠? 그거 하고 전체를 갈아가 드시면은요, 분홍색이 나옵니다. 그거 드시면은 석류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여성들한테는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거가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이 나올 때 드시기 한 4개만은 하던데요. 이제 거기 가면은 더 사요. 예, 농산물 시장에 가시면 더 사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